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형님 저 백수 됐습니다.입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됐으니까 직업이 없어진 건 맞는데 네. 윤 총장이 저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죠? 네, 윤 총장이 어제 가깝게 지내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님 저 이제 백수 됐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백수된 거 맞죠, 뭐? 네, 맞긴 한데요. 고민 끝에 이 총장직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윤 총장은 유기견과 유기묘 등 7마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주변 인사들에게 일단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다. 당분간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뭐 집에 여러 마리 유기견, 유기묘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놀아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여권이 지금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게 사퇴 명분이었잖아요. 여기에 맞서기 위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학 등의 강연을 통해 본인 입장을 밝힐 거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중수청 관련 법안들을 언제 발의하느냐,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윤 총장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 그럼 윤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를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과연 누구랑 같이 지금 정치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잖아요. 네, 현재 야권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친분을 지닌 의원은 없어 보입니다. 정점식 의원과는 초임 검사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사퇴 당일인 그제에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집 앞에 취재진이 많아서 나오기가 꺼려진다면서 당분간 집에 머물 예정임을 여기서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정진석 의원 등이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 의원과 윤 총장의 직접 채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오히려 윤 총장은 여권 쪽 인사들과 간혹 소통해온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여기와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의외로요. 선대부터 인연이 깊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는 윤기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을 당시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았고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또 김 위원장 사위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예, 뭐 윤 전 총장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김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네, 오늘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직 예.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생각이 정리되고 찾아오면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 4.7 재보궐선거 결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재보선 이후에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 율사 출신 의원 한 명이 서울지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겠지만 패할 경우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윤 총장 관련 행보 작은 것들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형님 저 백수 됐습니다. 느낌표는 죄취업 비결은 검수완달로 하겠습니다. 검수완달이요? 네, 처음 보는 단어네요. 검수완달은 예. 검찰 수사와는 완전 달라야의 줄임말입니다. 예. 검수완박에 빗대서 만들어봤는데 정치도 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죠. 윤 전 총장이 중도 사퇴했던 반기문 전 총장과 전철을 밟지 않고 이 정치인으로서 죄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사로서 보여줬던 모습을 넘어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오세훈은 어떻게 판을 뒤집었나입니다. 예, 넘기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표정들이 다 재미있는데 네. 자, 역전승을 한 배경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비 경선 1등도 사실 나 전 의원이었고요. 그간 예. 여론조사도 우세했는데 정작 결과를 살펴보니 큰 격차로 오 전 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성 가산점을 제외하면 두 후보 간 격차가 8.64%포인트였습니다. 응답 대상 2,000표 가운데 오 후보가 160표 가까이 더 득표했는데요. 예.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전 시장은 결과 발표장에 들어가면서 낙선 인사를 마음속으로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이 생각하는 이 깜짝 승리의 비결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정도밖에 일을 할 시간이 없는 보궐선거고요.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수 내지는 응급실의 응급처치 의사와 같이 능숙하게 처음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기준으로. 당에서는 왜 이런 역전극이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한 공천관리위원은요, 우리 당이 중도적인 이미지로 외연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9.5%가 나 전 의원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모두 오 전 시장을 더 지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지지 성향 응답자들까지 다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 전 시장이 좀 유리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자, 이제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주도권을 쥐려는 확실한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전 시장이 이 중도 진영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단일화가 박빙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시민 참여형 경선을, 안 대표 측은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나올 텐데 단일화 힘겨루게 이게 여론조사들이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오세훈은 어떻게 판을 뒤집었나?의 느낌표는 V는 VIP가 아니라 빅토리로 하겠습니다. 예. 네, 이 TV조선이 방송했던 국민의힘 후보 사자토론에서 오 전 시장이 나는 V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 파일명의 V가 대통령의 VIP로 주장했던 논란을 정면 돌파한 모습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오 전 시장이 단일화에서는 또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